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이 전문가들의 시각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 함께해 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호 과장님 소개드립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쳤는데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하락으로 마치기는 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소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부분을 부추기긴 했지만 결국은 유가가 많은 부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 금리가 인상이 돼서 이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정도로서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뚜렷한 방향성 자체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미국의 8월 고용 추세 지수가 나왔는데 역시나 전월 대비 줄어드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어요. 사실 지난주부터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뜨거웠던 고용이 다소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용 완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임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압력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낮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된다. 그럼 이제 국채 금리 내려간다. 요거에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지수는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고용 증가세가 향후 몇 달 동안 지속된 이후에 결국은 고용 손실로 전환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7월 공장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 전월 대비 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경제 지표 관련돼서는 역시나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좋은 경제 지표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경제 지표라는 게 수치상으로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 좋은 경제 지표를 봤다고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좋은 경제 지표 때문에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이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더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CME 패드 워치에서도 9월 FOMC 회의에서는 이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9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도 역시나 경제지표 관련돼서는 시장의 흐름이 이쪽의 방향성을 띠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유 관련돼서는 좀 이렇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원유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고 연간 기준으로 최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원유 다시 한 번 더 100불대 가나? 그러게요. 좀 우려스러워요.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원유 이꼴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사우디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감산 정책을 7월 달부터 일 100만 배럴을 실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실시된 부분을 이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가 많은 부분 이제 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영향력을 펼치는 나라를 보게 되면 러시아였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감산 정책을 일일 30만 배럴을 하고 있었었는데 역시나 연말까지 이제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두 나라가 계속적으로 감산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연말까지 간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관측이 나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80불 중반대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한다에서는 오펙 플러스는 세계 경제에 대한 비용에 상관이 없이 석유 시장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TIG에서는 단기 전망치로
유가를 90에서 93불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Y 에셋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금융시장에 결국은 부정적이게 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견적인 측면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국채에 대한 금리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전일 시장에서 10년 국채 금리라든지 2년 국채의 수익률이 9bp, 7bp가 올라가게 네.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만약 이 2년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최고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 주가 지수는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이 중요한 원인은 여기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었는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닥 그렇게 강하지는 네. 않았어요.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종목들의 상승률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네. 해서 요 정도로서만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내 정유주들도 약간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S-오일이 하루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네. 날이 발생을 하게 네. 되고 그리고 그날 보게 되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유 관련돼서 큰 종목에서는 역시나 S-오일을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에폭시 수지에 관련돼서 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KCC라든지 아니면 국도화학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바닥에서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서 바닥 대비 한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 다르게 또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종목 보겠습니다. 애플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 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전망이 안 좋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중국 하웨이가 오랜만에 이제 프리미엄 폼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어요. 메이트 60 그리고 프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이에 따라서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하게 됐고요. 네네. 목표 주가는 210불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밸런스에서는 이 애플이 아이폰 15를 출시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게 되면은 애플은 아이폰 및 아이패드 판매에 대하여 자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반해서 투자자들의 기대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애플의 주가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애플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도 애플에 대한 벤더들 같은 경우에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사실 얼마 전부터 애플에 대한 이런 출시에 대한 기대감, 뭐 애플향, 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인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응이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만 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JNTC라는 종목이 있게 되는데 네. 이 JNTC라는 종목은 이 커버글라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이 커버글라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지 못하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하웨이랑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있었었는데 네. 이 하웨이가 계속적으로 이런 이 신품에 대한 판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메이트 60을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하웨이랑 관련된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장 사업 관련돼서도 커버 글래스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확장을 많이 하고
수주도 상당히 많이 받아놨었거든요. 그래서 JNTC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다음 주에도 아이폰 15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앞두고 관련된 이슈들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테슬라는 오늘 한 4% 정도 올랐더라고요. 눈에 띄는 수익률이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네, 보게 그쵸? 되면은 네. 테슬라가 사실 그 전에 보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네. 5% 넘게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되돌림이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가 나온 내용은 사실 뚜렷한 건 없습니다. 나온 내용이 이 판매에 대한 부분, 중국에서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됐다. 이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은 사실 5%가 하락한 날에도 이미 나왔던 뉴스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정말 올라가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상하이 공장 관련돼서 부품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보겠습니다. 먼저 AMD 체크해 볼까요? 네, 어제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합이에요. 네. 사실 대부분의 종목도 보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펜던트 솔루션즈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인공지능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대표적인 기업이 AMD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1.2%에 대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주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처리 성능을 가진 프로세스를 엔비디아만이 유일하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AMD 같은 경우에도 MI300에 대한 이런 인공지능 프로세스 칩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많은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AMD 쪽으로도 쏠릴 수 있게 된다. 네. 이러한 이제 논리에 의해서 AMD를 봐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저 역시도 AMD가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GPU 관련돼서도 이제 MS를 2등을 차지를 하고 있고 CPU 관련돼서도 MS를 2위를 차지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좋은 이 주가의 가격으로서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AMD로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경쟁으로서 또 AMD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 나스닥에 또 상장할 아미 증권거래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미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증권 신고서에 제출을 하게 됐었는데 그 증권 신고서 제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총 9,550만 주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요. 주당 47불에서 51불로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조달 예정 금액을 보게 되면은 51불 기준으로 보게 되면 6.4조를 이제 조달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총 암의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은 69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되게 되고 이 암이 예전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 자체가 한 300만 불대 이 정도의 이제 사실상 넘기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게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성공된 이제 IPO가 될 것이다. IPO 관련돼서도 가장
개어가 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트리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암이 목표로 제시한 IPO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9조라는 시가총액이 나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12개월 안에 15에서 한 20% 정도 시가총액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2027년도까지에는 시가총액이 이 700억 달러 이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암이 이제 IPO를 하고 난 이후에 가격을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초거대 IPO 종목이 오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투자 전략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확실히 좀 뭐라고 할까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이 다이어트 약,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계속 노보노디스크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놀라는 것 같아요. 네. 예, 덴마크 환율 관련된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맞아요. 금리에도 사실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뉴스 보도도 봤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루이비통 헤네시에서 뺏었다라는 맞아요. 뉴스가 이제 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위고비에 대한 약 자체가 많은 부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고비가 월 1,300불 이상의 이제 비용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이제 다이어트 시장이 막 개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연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다이어트 시장이 2030년도에는 77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2030년도에 540억 달러. 이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존의 이러한 이제 전망치 대비 40% 이상 상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이어트 약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으로서 예전에는 특정 종목에 조금 더 이 편중되어 있던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더욱더 많은 종목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쨌거나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 당연히 이제 더 주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부터 막 들썩거리는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은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그렇죠. 상한가까지 이제 진입을 했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외에 다른 종목이 이러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눈여겨봤다가 그런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꼭 같이 들어가서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꼭 사용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다이어트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전망들이 점차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들 정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어떻게 할까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즘 사실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계속적으로 테마에 대한 부분, 그쵸? 섹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섹터 순환매 속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섹터에서도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1위, 2위, 한 3위 정도의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더욱더 주가를 탑을 쌓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관련돼서 약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핫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을 보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섹터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에코프로 그룹이 주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포스코 그룹향 관련된 수급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싶으신 분들이라면 포스코 그룹 관련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암이 이제 이 IPO에 관련된 부분 보다 더 본격화되고 구체화가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텐데 그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기업 공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반응률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도 그러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암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에 이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삼성 쪽으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쪽에서도 디자인 파트너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제 빅메모리 관련된 파트를 더욱더 많은 부분에 힘주고 있고 엔비디아의 같은 이러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약보합권으로 출발 예정된 가운데 가온칩스까지 관련 종목으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경고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유가가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또 과일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생활가 시장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